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에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한 3가지 재테크 상품 중 하나였던 절세계좌 적립식 투자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절세계좌 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나스닥 100 지수에 연동하는 ETF들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ETF가 뭔지 아시나요?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로 쉽게 말해 인덱스 펀드를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상장시킨 상품입니다. ETF 상품의 이름을 보면 앞에는 영어로 해당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명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ETF 브랜드는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 지수나 다른 해외 지수가 아니고 미국 내 다우존스나 S&P 500 지수도 아닌 나스닥 100 지수를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 10년간 3,446포인트에서 18,106포인트까지 약 5.3배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을 보면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긴 패턴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지수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는 AI, 반도체, 전기차 등 성장성이 높은 미래, 기술 산업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종목 및 비중을 리밸런싱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알아서 대응해주는 똑똑한 기초자산입니다. 개별 기업 하나에 몰빵 투자를 했을 때 운이 좋으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잘못 고르게 되면 시장이 상승함에도 소외되기 쉽고 자산이 후퇴하는 아픔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남다른 해안으로 새싹 같은 우량 기업을 알아보고 초기에 투자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네이버 증권에서 미국 나스닥 100이라고 입력하면 수많은 ETF 상품들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TR, H, 선물 등 나스닥 100에 연이어 붙어 있는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수식어들은 각 상품의 특징을 이름에 넣어둔 것입니다. 먼저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을 2배 이상 추종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나스닥 100 지수가 1%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2%가 오르고 1% 하락하며 레버리지 ETF는 2%가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이 상품은 현재 연금 계좌에서는 매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선정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R이라고 적힌 상품이 있습니다.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로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바로 기초지수에 재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또 H가 붙어있는 상품은 환율을 해지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화로 매수를 하지만 운용사에서는 해당 기초지수에 투자하기 위해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환율의 변동에 노출되게 되는데 H가 붙은 상품을 구매하면 환율에 노출되지 않게 해지를 했다는 의미이고 환율이 오르건 내리건 기초지수의 변동만을 추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다른 환노 출형 ETF에 비해 비용이 높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상품은 지수의 선물에 투자하는 ETF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각 상품들을 상세하게 보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R형 ETF의 장단점을 보면 먼저 분배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배락이란 원래 1,000원인 ETF에서 10원의 분배금이 발생하고 이를 지급하면 주가는 990원으로 조정이 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총 자산에서 10원이 빠져나갔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분배금을 지급받고 나면 주가의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분배금이 없기 때문에 분배금에 과세되는 배당소득세 15.4%도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까지 곧바로 재투자하게 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는 어차피 분배금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메리트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그런데 단점은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TR형과 일반형 ETF의 차별점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금투세법 시행령에 보면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결산 분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재부가 조세형평을 이유로 이를 TR형 ETF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TR형도 분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5년부터 시행인 금투세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TR형의 메리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지형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해지형은 환율의 등락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해도 추가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형 대비 상승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기초지수가 10% 오르고 환율이 10% 내리면 환노출형은 환율 하락이 기초지수 상승을 상쇄해서 주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해지형은 기초지수 상승 효과만 반영되어 10%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초지수가 10% 오를 때 환율도 10%가 올랐다면 어떨까요? 환노출형은 기초지수 효과 10%에 환율 효과 10%가 더해져 20%가 상승하는 반면 환해지형은 기초지수 상승분만큼인 10%만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형은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판단이 설 때 매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음으로 선물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은 소액으로 전체에 투자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국채나 예금들 다른 상품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물에 투자하게 되면 보통은 주가만큼의 금액이 온전히 필요하지만 선물은 주가의 10% 수준에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물에는 만기가 없지만 선물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근월물을 매도하고 차월물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롤오버를 해서 만기를 연장하게 되고 보통 지수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차월물의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때 차월물과 근월물의 가격 차이가 롤오버 비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100 관련 ETF들의 상품 특성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각 운용사별 실질 비용을 따져보고 어떤 ETF가 가장 비용이 낮은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별 상품 안내서를 보면 총 보수만을 기록해 두는데 총 보수 외에도 실비로 정산이 되는 기타 비용과 중개 수수료까지 고려한 실질 비용이 진정한 비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해지형이 환율 해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실질 비용이 높고 선물형도 롤오버 비용이 반영되어 일반형보다는 실질 비용이 높습니다. TR형은 일반형과 거의 유사한 비용을 보이고 있고요. 비용 순으로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이 0.13%로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과 코덱스의 TR형 상품, 환해지형 상품 3개의 올 초 대비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최종 상품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은 둘 다 환노출형이고 분배금 재투자 여부에서만 차이를 보여서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배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TR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형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처럼 고환율이 유지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환율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배금제 투자와 환율 상승 효과를 둘 다 누릴 수 있는 토탈 리턴 방식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아무쪼록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꾸준하고 묵묵하게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스노우볼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부자 됩니다. 감사합니다.